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슬프거나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 세상의 전부 같았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조차 퇴사 후 연락이 끊기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뚝뚝 끊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인연의 헤어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의 변화 앞에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도울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과 현재의 소중한 인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모든 관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변화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현명한 관계 설정의 기준을 얻는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트이면 흐르고 막히면 고인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사람의 사귐도 이와 같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관계도 흐르지 않고 막히면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환경의 변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공유하던 환경이 사라지고 공통의 관심사가 줄어들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인 헤랄트 마이엔버르흐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 만남이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7년에 걸쳐 1007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관계망은 딱 절반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냥 자주 만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만남의 빈도였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와 관심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혼과 미혼은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새로운 책임과 기대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역할로 인해 환경이 변화하면 과거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긴다면 관계도 마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과거와 같은 친밀감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법칙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 사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며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거나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인간관계가 공유하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걷던 관계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자연스러운 이별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에 따라 서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했던 사이라도 가치관에 따라 결이 달라지고 서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한 단락이며 장이 될 수 있겠지만 책 전체를 구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은 원래의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관이 변화하고 명확해질수록 필연적으로 기존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진심으로 상대를 응원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삶을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끊임없는 도전을 추구한다면 서로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격도 외모도 아닌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와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만약 함께할 일도 나아갈 방향도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체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다. 끝나서 잿더미만 남은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인연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서 아버지가 되었다면 기존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평화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기존의 관계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새로운 관계는 깨지고야 말 것입니다. 브라질의 세계적인 소설가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녕이라고 말할 만큼 용감하다면 삶은 당신에게 새로운 안녕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인연에게 용기 있게 안녕을 말한다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용기 있게 떠났더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공허함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역이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종착역이 되는 관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인간관계가 아프게 끝났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는 노력의 증거일 뿐입니다. 관계에서 아파본 자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미련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인연을 잊고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세요. 성실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분명 당신의 삶에 귀인이 되는 존재가 다가올 것입니다. 독자분들의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글토닥 채널의 더 많은 콘텐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